그러지 않아도 거의 없던 이 유튜버 광고비가 뭐 그것도 또 그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우한폐렴 이야기를 하면 광고 부적합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한폐렴을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광고가 없는 그야말로 공익방송을 할 각오로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대부분의 광고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유튜버들은 우한폐렴은 돈이 안 되니까 지금 정치 이야기나 총선 이야기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지금 그야말로 유튜브의 구글 코리아에 작동하고 있는 정권의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걸 의심합니다. 이 이야기도 지금 한국에서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한폐렴을 이야기하면 광고 부적합인가 대해 유튜버 측이나 정부 측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거라 보입니다. 이래도 안 붙고 저래도 안 붙으니까 저도 공익방송을 할 생각을 하고 우한폐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황장수 뉴스 브리핑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이달은 2월달은 내내 이 이야기를 했으니 광고 부적합이 될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자에 댓글을 달아서 황장수가 클릭수 높이려고 우한폐렴 이야기만 한다. 진짜 그런 사람 마음 좋게 먹길 바랍니다. 저도 속이 아닙니다.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소리까지 했어야 되겠습니까? 네, 신문에 보면 아프리카 모리셔스, 참 이거 이름도 어딘지 잘 모르죠. 자, 몰디브까지는 좀 가는데요. 몰디브는 모리셔스보다는 좀 가깝죠. 인도 좀 밑에 있는데 남서쪽에. 근데 모리셔스는 여러분이 그 알죠? 그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그 섬나라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동쪽에요. 큰 섬이죠. 마다가스카르에서 좀 더 날아가면 섬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모리셔스입니다. 인도양에 있지만은 아프리카로 분류되고 아프리카 섬나라입니다. 인구가 1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셔스까지 그래도 신혼여행을 간다 하면 나름 신혼여행으로서는 이 둘만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에는 가장 지구상에서 아마 한국에서 봤을 때 멀리 날아가는 나라가 모리셔스일 겁니다. 근데 이 모리셔스까지 저렇게 멀리 날아가 놓고는 모리셔스에 지금 34명의 한국의 신혼부부가 입국을 했는데 공항을 내려서 차를 타고 해안가로 가가지고 조그마한 섬 같은데 이제 하나씩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리조트에서 그냥 푹 쉬다가 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꿈꾸고 지상에 낙원을 간다고 공항에 내리니 공항에서 곧바로 한국 사람들을 7시간 대기시켜 놨다가 1시간 정도 떨어진 임시 보호소하고 이제 청소년 무슨 수련원 병원 같은 데 가다 놨다는 거예요. 당연히 벌레도 나오고 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열악한데 샌드위치 같은 거 한 개 던져주고 그래서 한 방에 여러 사람 신혼부부들 여러 사람을 가다 놓고 수건 한 장 던져주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이제 곧 돌아오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들 뿐만 아닙니다. 베트남 다낭은 대구에서 다낭에 도착을 한 탑승객 전원을 격리 조치해서 그래서 시내 병원으로 이송을 해버렸고 아마 그대로 쫓아내겠죠. 마카오는 한국인 관광객에게 8시간쯤 걸리는 공항에서의 검역 조사를 받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전세기를 만들어서 최대 1,300명, 1,000명 안팎이란 말도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부터 공항에 다 나와라. 우리가 돈 내서 우리 비행기로 보내줄게. 그리고 늦게 오는 사람은 뒤에 또 있으니까 그거 타고 가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부 호텔이나 식당이 한국 사람 지금 들어오는 걸 거부했고 관광객들이 그야말로 격리소에 이제 따로 가둘라 하니까 이스라엘 지역 주민들이 타이야를 태우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머리가 아프니까 전부 공항으로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비행기 하나 몇 개를 빼가지고 정부 돈으로 우리 뭐 한국 정부 돈 필요 없다 빨리 데려가라고 짐짝 치우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중국은 적반하장으로 한국에서 코로나가 역유입될라 하면서 연길공항 방역을 강화하고 관영 매체는 한국의 방역이 느려서 걱정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따로 좀 검역을 공항에서 해야 된다. 중국은 준비 없이 시험을 쳤는데 한국은 중국 거를 보고 답안을 다 작성해 놓고도 결과는 중국하고 반대로 됐다. 대응이 느렸고 도시 봉쇄령도 없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한국은 중국을 배워라. 이것들이 이제 웃겨도 보통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하는 태도를 보니 한심하다라고 하며 신천지가 중국에 마술을 뻗치려고 하다가 중국 공안에 쫓겨났다. 한국 마치 종교단체의 부적절한 행태가 중국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은 처음에 초창기에 왜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하지 않느냐 하니까 WHO가 물자나 인력의 국제적인 차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해서 그 기준을 존중한다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국제법이나 이런 기준에서 일방적으로 상대국의 사람들을 공항에서 차단해서 돌려보내거나 못 들어오게 했을 때 그것이 국제법에 여러 가지 시비가 걸린다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섬나라가 한국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WHO 기준을 모르고 국제법을 몰라서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마카오에서, 이스라엘에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는 데마다 지금 웃기는 꼬라지를 당하고 있어요. 금지국이 7개 나라고 입국 절차 강화국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에게 꼼꼼하게 따지는 나라가 11개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중에 보면 카자흐스탄, 태국, 미크로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오만, 카타르 이런 나라도 있어요. 우간다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우간다 가서도 지금 차별받고 모욕을 받고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다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외교장관은 강경화는 도대체 어디에 가냐? 자, 이렇게 한국 국민들이 세계에서 쫓겨나고 수모를 겪고 신혼여행 가가지고요. 모리셔스에서 벌레 나오고 지나오는데 샌드위치 한 조각씩 받고는 그 무더기로 한방에 갇혀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픈 거죠. 아마 그 사람들 보상도 못 받을 겁니다. 천재지변이다 이래 됐어요. 그런데 강경화는 22일부터 27일 사이 6일간의 유럽 출장길을 가서 스위스에서 열리는 핵 군축, 핵 확산 금지 조약 등에 참석하고 스톡홀름 이니시티브 회의에도 참석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위스에서 WHO 사무총장을 만났지만 그 사람 그거 우리가 여태까지 미천을 다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는 이스라엘이 한국 사람을 격리하고 쫓아내는 부분에 대해 이걸 사실무근이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입국 금지 조치되어 있고 격리가 되고 있었는데 외교부는 거짓을 국민들에게 말한 거죠. 자, 요즘 국가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에 대해 무한폐렴을 겪으면서 제가 좀 회의가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가지 마라. 아주 모욕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금지할 때
그걸 열어주고 있는 한국에 감사하고, 한국에 또 열었기 때문에 번졌으면 우리 때문에 폐를 끼친 것 같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연길로 들어오는 한국 사람들을 별도의 통로로 가지고 지금 검역을 하니 어쩌니 하는 것도 웃기고, 한국에 갔다가 돌아온 이 교민들을 14일간 자가 격리를 시키고, 그래서 2주간 이 발열 증서가 없어야 아파트 출입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은 방에 들어가서 못 노는 거, 자기 집에. 이제 나와야 출입증을 갖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한국인을 위험국에서 온 사람 취급을 하는 웃기는 꼴이 벌어지고 있고, 자, 이런 부분에서 방역도 잡고 경제도 잡겠다는데 어제 주식 가격 꼬라지 봤습니까? 중국 때문에 이렇게 다들 고통을 겪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또 지금 뭐라 했는가 하면 세계가 중국에 빚을 졌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WHO 전문가팀이 베이징에서 국가위생보건위원회 위건위와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중국의 많은 조치들 때문에 감소하고 있다. 세계가 빚을 졌고 우한 도시 사람들은 특별한 시기를 이제 지나가고 있다. 중국이 발빠른 전략을 취했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이 지금 한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경제를 다 잡는다. 지금 어제 코스피가 3.8% 폭락했습니다. 최근에 주식 가격이 이거 아니라도 바닥을 기고 있는데 낙폭이 지금 우한 폐렴이 번지고 있는 상하이에 14배, 떨어지는 폭이 상하이보다 14배가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환율은 1220원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한국이 불안하니까 탈출하니까 환율이 뛰어 오르는 거죠. 자, 지금 유통, 여행, 항공업계가 그야말로 무급휴직 상태고 수출은 2년 전에 대비 17.5%나 감소했고, 지금 삼성전자, 구미공장 등 곳곳의 공장들이 지금 감염 때문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항 항만만 이렇게 다 열어놓은 채 국내 국민들에게만 강력한 조치를 지금 취한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방역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겠냐. 집회 못하게 하고, 집회나 예배나 이런 종교시설도 하지 마라. 그리고 다중이용시설도 다 폐쇄하라. 재택근무하라. 대중교통 이용도 제한하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또 학교도 지금 다 개학을 연기하고, 그리고 학원에도 정부가 개인 사업자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지금 학원이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학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입국 정책에서 보면 중국의 유학생이고 뭐고 다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이 전부 셧다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추경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512조의 슈퍼 예산을 총선을 의식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9.2%를 늘린 거죠. 그런데 지금 사스 때 7조 5천억, 메르스 때 11조 6천억을 추경을 했다고 지금 또 돈을 늘린다는데, 순수한 메르스 추경 예산은 2조 5천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용, 경기 불황용, 요즘 이 우한 폐렴 아니라도 경기가 바닥이었는데 우한 폐렴 때문에 바닥인 게 더 시끄러운 거죠. 그런데 지금 10조 플러스 알파의 슈퍼 추경을 속도 빠르게 해야 된다면서 넣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미 3조 4천억의 예비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실효성이 없이 그냥 곳곳에 그냥 뿌리는 돈으로 또 10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미래통합당은 국경을 차단하고 의사협회나 이런 현 정부의 대책을 우려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정부가 중단하면 그때는 협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지금 무조건 해주겠다는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는요, 최악이 없을 거다라는 문재인의 자기 희망사항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자, 체르노빌이란 드라마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거기도 보면 펑 터져서 난리가 났는데도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모스크바에서는 낙관론으로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이 머지않아 종속된다거나 당시 고르바초프가 이거 문제없다, 진압할 수 있다고 말한 게 똑같은 행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르노빌에 그야말로 이 과학자가 이거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도, 그런데 끝까지 그 말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의사들이나 이런 전문가보다 이 레가소프라는 이 사람은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앞에서 감히 말합니다. 노심이 터져버렸다, 이건 끝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도 지금 문재인의 이 독재 관료 시스템이 그야말로 질본을 갖다가 위에서 누르고 있고, 질본은 브리핑 기관이지 질본이 결정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마 사망자와 확진자 집계도 청와대 허락받고 내려온 걸 발표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의견이나 또 전문가의 의견이 거의 무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이 벌어졌을 때 국가 이 비전문가 행정가들은 그야말로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리고 이런 일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 그게 할 수 있는 일 전부일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엉뚱한 일에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